김성환의 시사야. 문화재청 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가 최근 흥미로운 결정 하나를 내렸습니다. 서울 성북구 북한산 자락에 있는 전통정원 성락원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에서 지정 해제하고 서울 성북동 별서로 명칭을 바꿔서 다시 명승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많은 대중들은 어차피 명승으로 재지정할 것을 왜 이름을 바꾼 건지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성락원은 한 유명 미술사학자가 우리나라의 3대 정원이라고 꼽을 만큼 유명한 곳인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문화재 명칭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성락원은 한때 떠들썩했던 곳이라서 작년에 네,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 3대 정원 이거는 맞습니까? 글쎄요, 경관을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네. 담양 소세원, 또 복일도 부용동과 함께 3대 정원으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 그 미술사학자가 꼽았죠. 어쨌든 1992년에 사적으로 지정이 됐고요. 2008년에는 그 전통 정원이라는 이유로 명성으로 재분류가 됐는데 당시에 명승이라는 개념이 다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명성으로 재분류가 됐고 그 지난해 4월 그 서울시가 이 성락원을 임시 개방을 허용하면서 200년 비밀의 정원이니 뭐니 하고 이제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이목을 끌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남은 조선시대 정원이라고 했죠. 그러나 임시 개방되면서부터 뭔가 그 논란에 또 휩싸이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원래는 의친왕 이강이 35년 동안 거주했던 곳이다. 이렇게 해서 알려졌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래서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예, 의친왕 이강은 그렇고요. 그 이미 그 다른 분이죠. 조선조 철종 때 이조 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친왕 이강이 35년간 거주하면서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지정을 한 건데요. 작년까지 문화재청 홈피 유적 설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서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철종 때 이조 판서를 지낸 심상응이라는 인물은 없다. 실록이나 존재하지 어떤 않는 인물이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담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고전 종합 DB 이런 데서 이제 심상응 이런 인물을 한번 쳐봤거든요. 네. 검색을 해봤는데 철종 때 이조 판서를 지냈다라는 그런 심상응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건 무슨 근거로 문화재 지정을 한 겁니까? 그게 참 이상한 일인데요. 성락원 이미 1980년대에 문화재 지정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83년에 그 문화재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에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그때 이미 정원이 이미 많이 훼손이 돼서 조선시대 전통 정원으로서의 가치는 상실했다라고 하면서 문화재 지정은 안 된다라고 했고요. 92년도에도 그 당시에 성락원이 사적으로 지정될 때도 전문가 보고서는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변형이 너무 심하다. 네. 그래서 국가문화재는 아니다. 다만 서울시 문화재 정도면 족하지 않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심상응이라는 이름은 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주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성락원을 소유한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문화재 지정 신청서에 성락원의 연역을 써놨는데요. 거기에 철종 때 심상응, 이조판서, 기거한 것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작년에 논란을 빚으니까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이 심상응 이름을 아무리 쳐도 없으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름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해서 심상운 이런 식으로 한번 쭉 검색을 헷갈렸을 했는데요. 수 있겠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다고 하죠.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 그럼 사실은 28년이나 지난 지금인데 문화재청 관리 직원들도 사실은 깝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청한 서류는 받았는데 그걸 고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의친왕 이강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맞습니까? 예, 그 의친왕이 별궁으로 전해지기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건물 자체도 이미 1955년에 화재로 불에 탄 것을 다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건물이 아니니까 1950년대 건물이니까 사실 문화재적 가치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92년 당시에 문화재관리국장 지금의 문화재청장 정도 되는데요.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네. 이 정도 확인이 됐다고 하면은 문화재 지정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작년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작년부터 재조사 과정에서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이 성낙원이 심상응의 별장은 아니지만 고종의 최측근인 호종내관 황윤명이라는 분의 별장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거죠. 우리 그 이른바 내시라고 불리는 네. 내관이라고 하면 네. 내시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뭐 내시나 내관이나 뭐 황관이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황관이라고도 거죠. 예, 예. 부르기도 하는데 예. 그럼 지금 호종내관이면은 내시가 이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정원을. 그렇습니다. 그 내시 황윤명이라는 분은 고종의 호종 내관 중에서도 최고위직이고 고종의 재산관리 총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느냐 했더니 뭐 딱히 그 걸리는 건 없지만 청와대 부서실장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상당히 뭐 그 높은 정도 되는 거죠. 위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무리 부속실장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네. 호화로운 별장을 할 수가 있었나요? 내시인데 또 특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러나 황윤명이라는 분은 뭐 다른 내시하고는 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그 시서와 삼절이라고 하잖아요. 학문과 서예, 그림에 능한 분들을 보통 시서와 삼절 이렇게 하는데 그분 거기에 맞는 분이다라는 거고요. 당대 그 중인, 그다음에 서얼, 그다음에 하급 관리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문학 동호회 여기에 또 속한 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립학교인 삼산의수까지 설립한 분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가 아까 내시라고 불러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던 게 내시라고 하면 약간 좀 이렇게 격을 낮춰서 그런 것 고정관념이 같은 있죠, 그런 게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내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네. 쓰기도 하셨는데 네. 그럼 그런 내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글씨도 잘 써서 그 위창 오세창이 수집한 유명 인사들의 글씨 모음집이 있습니다. 거기 금묵이라는데 거기도 실려 있고 그다음에 역대 서화가들의 평전인 근역 서화징이라는 데도 이름이 올라 있거든요. 그리고 황윤명의 글이 춘파유고라는 이름으로 그 문집이 간행이 돼 있는데요. 내시 출신으로 사실 문집을 남긴 거의 유일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인내시라는 별명을 얻었죠. 상당히 학식이 뛰어난 분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황윤명이라는 분의 별장이라는 뭔가 증거가 나왔나요? 그 성낙원 안에 보면 연못이 있어요. 영벽지라고. 근데 예. 그 서쪽 바위에 보면 시가 하나 새겨져 있는데 이 시가 황윤명의 문집에 수록된 시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전에 조선시대 뭐 시인 묵객들 보면은 그 중국의 시를 인용한다든가 뭐 뺏기거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윤명이 지었다는 시는 중국 측 문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황윤명의 문집에 실린 시가 성낙원 연못바위에 새겨진 시하고 똑같다면 이것은 황윤명의 작품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죠. 그럼 또 다른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그거 말고 이제 거기에 새겨져 있는 예,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이제 증거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 그 성낙원이 중요하다고 새롭게 밝혀진 이유는 그 명성황후가 예. 갑신정변 때 예. 그 황윤명의 별장으로 피난했다라는 자료가 나왔거든요. 작년 제조사에서. 옛날 고서에 네, 그렇습니다. 황윤명이라고 하는 이름과 거기로 피신을 했다고 하는 내용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명성황후가 그 갑신정변 1년 뒤에 1885년 12월에 그 황윤명 등 측근 3명한테 이제 일편단충이라는 유목을 써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의미죠. 예. 하나씩 나눠준 바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화여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어요. 근데 그 유목에 보면 명성황후가 갑신정변이 발발했을 때 황윤명의 별장으로 피신했다라는 기록 이것이 분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관의 별장이고 네. 명성황후가 피신한 그런 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의 현장이기도 했고 그럼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 네. 이거는 인정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자문위원회에서는 그 83년 92년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한 건데 사실 근데 황윤명 별장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성북동 예전엔 북조동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예부터 복사꽃이 만발했던 유람지로 각광을 받았고 그 작년 재작년에 이런 재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사실 발견이긴 했지만 근대에 훼손되긴 했지만 정원의 중요 요소가 아직도 남아 있고 네. 그리고 2008년에 명승으로 재분류된 이후에 복원 사업을 굉장히 펼쳤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제거하고 계곡물 복원하고 그다음에 그 새롭게 바위 글씨하고
가마길 이런 것들이 찾아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원형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이 새롭게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낙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면 될 텐데 지정 네. 해제하고 네. 다시 지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지정의 방식이나 내용은 다르니까. 네, 네. 근데 성북동 별서라고 꼭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성낙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아 누군가가 예, 나중에 이제 뭐 소유한 이 회사에서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 이름도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동안의 잘못 지정 당시 오류를 바로잡고 새로운 문화재 가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북동 별서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조판서 심상의 별서는 아니지만 이 공간은 내관 황윤명의 별서로 조성하기 이전부터 경성지로 널리 이용이 됐고 또 갑신정변 때 뭐 이 명성황후의 어떤 피난지였다라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확인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근데 꼭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냥 이조판서 누구누구의 뭐 네. 정원 네. 이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네. 내관 누구누구의 네. 정원. 네. 그 우리나라도 이제 황관 내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권세를 누리기도 했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로 보면은 저 볼 땐 더 높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건데 네. 이번에도 지정 예고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시 황윤명이 별장으로 조성하기 전에도 경승지였고 명성황후 피난처였다라는 걸 강조를 했거든요.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시의 정원 그 자체여도 문화재적 가치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달리 보면 황윤명 별장은 국왕이나 사대부가 아니라 그동안 철저히 무시당했던 어떤 그 내시가 역사의 주체로도 나설 수 있다라는 예를 단적으로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 별장은 문화재 가치가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성이나 독특함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부각될 수 있는 네. 건데요. 이 내시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 유적이 좀 있습니까?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이것도 있는데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이라는 무덤군 이것을 초안산 분묘군이라고 해서 2002년에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시대 양반 무덤에서부터 서민 민묘까지도 해서 이제 다양한 계층의 무덤 1000기 이상이 있는데 특별히 내시의 무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이곳이 내시묘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뭐 이런 보존 가치 없는 거보니 무슨 문화재냐라고 해서 소송까지 벌어지게 되죠. 말씀하시니까 저 기억이 났어요. 네. 가본 적 있어요. 가본 적 있나요? 네, 가본 적 있어요. 예, 그리고 예. 간판 이렇게 설명하는 예, 예. 그런 걸 보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네.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근데 왜 소송까지 간 겁니까? 무슨 보존 가치가 있다고 소송까지 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제대로 관리도 안 해놓고 갑자기 뭐 문화재로 지정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고분군의 땅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기업에서는 그 입장에서 보면 또 개발을 못하니까 문화재 지정으로 되면. 그거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사적 지정 해제해달라라는 소송을 벌였는데 좀 재미있는 거는 소송이 일어나니까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이 직접 이 내시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초안산에 올라서 무덤을 살펴보기도 했다 그럽니다. 현장 검증을 직접 한 거고. 그렇습니다. 판결이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보니까 정상 부근의 서쪽에 가장 오래된 내시묘가 있더라. 승극철이라는 부부의 묘가 있더라. 그러니까 승극철의 묘비 보면 그 이 무덤 설치 시기 1694년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내시부 정육품이라는 관직이 있고 통운대부라는 정상품의 풍계도 있다. 받았다라는 게 적혀 있더라. 그래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내시묘가 있고 설치 시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크다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좀 재미있는 거는 네. 가서 보셔서 뭐 알겠지만 이 내시 무덤들이 모두 서쪽을 향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 혹시 보셨나요? 그거 잘 못 봤어요. 근데 한 방향으로 있었던 건 네. 기억이 나요. 네, 서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게 왜 왜 그런지는 서쪽입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임금이 노원구에서 위치상으로 보면은 보면 서쪽이구나. 서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죽어서도 임금이 계신 궁궐을 향해 누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살아생전에도 네. 임금을 향해 충성을 다하고 네. 죽어서도 충성을 다하는 좀 피곤한 삶 아닌가 돌아가시고 싶어요.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좀 편하게 좀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돌아가셔도 영원히 그냥 그 임금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뭐랄까요? 좀 안타까운 예, 부분도 그렇죠. 있습니다. 약간 좀 슬프다는 느낌도 좀 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들, 내시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담은 유적 이런 것도 사실은 문화예술 가치가 차고 넘죠.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내시라고 국내에서 부를 때는 네, 뭐 수염 먹고 네, 허리 이렇게 항상 구부리고 다니고 뭔가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군주 옆에서 왕명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내시였으니까 어리석은 군주가 있다면 반드시 내시 황간이 득세했죠. 그리고 그러나 황간 중에서 다 이렇게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김처선이라는 분 알잖아요. 연산군 때. 네. 그 원래 그 김처선은 이 정이품까지 오른 분이거든요. 성종의 굉장히 신뢰를 높은. 받아서. 네. 근데 이제 연산군이 들어서 사활을 일으키고 사람 막 죽이고 난행을 막 저지르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시때때로 아니되옵니다를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연산군 앞에서 아니 되옵니다. 이거 잘못되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날 이제 연산군이 음란한 처형놀이를 했대요. 그러니까 김처선이 집안 사람들한테 나 오늘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궁궐로 들어갔는데 마침 질탕하게 놀던 연산군이 술을 하나 주니까 네. 김처선이 술을 벌컥 마시면서 임금을 향해서 독소를 던졌죠. 이 늙은 놈이 네 분의 임금을 생겼지만 전하 같은 짓을 하는 그 임금은 없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 폭군인 연산군이 네. 가만히 있었습니까? 뭐 사구에도 나오죠. 냅다 화살을 쏘고 갈빗대를 맞추고 그런데도 김처선은 그만두지 않고 늙은 내시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냐. 전하가 오래도록 보위에 계시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라고 하니까 연산군이 화가 나갖고 화살을 더 쏘고 급기야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김처선은 아니 전하는 다리가 잘리는데 일어서 걸을 수가 있느냐라고 빠득빠득 얘기를 하고 죽을 때까지도 이 직언을 그치지 않았는데 혀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창자까지 끄집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이거? 뭐 그렇습니다. 예. 연산군 뭐 원래 처음에 왕이 오를 때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폭군이 돼버렸던 거잖아요.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처선의 시체를 범에게 던져주고 성에 풀리지 않아 갖고 김처선의 첩자도 꺼내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고 그래서 과거에 답안지에 이제 첩자를 쓴 사람이 있었는데 급제를 했거든요. 예. 그 사람의 급제를 취소시켜 버리고 뭐 그렇고요.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그러니까 처선자가 들기 싫다면서 내외 대신들하고 군사 중에서 첩자와 선자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바꾸라라는 명까지 내립니다. 그 정말 그 충신은 네.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충신 아니겠습니까? 그 입맛 맞춰주는 사람이 무슨 충신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연산군을 쫓아내고 반정으로 왕이 된 중종 뭐 이 어떻게 했냐면 김처선을 선양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르니까 네. 아니 김처선이 무슨 뭐 공신이냐 술주정 부리는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멸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도 그러면은 복권이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좋은 의미로 보면은 황간의 발언을 염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김처선은 종묘사직을 위해서 죽으면서까지도 직언을 했잖아요. 뭐 그거를 술에 취한 망언이라고 폄훼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김처선이 270년이 끝난 다음에 후에 선양이 됩니다. 뭐 정려문을 그때나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예. 내시 대접이 이렇게 인색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름을 바꿔서 명승이 되는 그런 그 성북동 별서는 사실 내시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뭐 이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원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완전히 다시 복원이 되고 그래서 이 성격이나 이런 것들 완전히 바꾼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가서 볼 수가 있나요? 이거 원래 잘 공개 안 했던 곳이잖아요. 뭐 제가 그 오늘 그 이 홈피를 보니까 네. 갈 수가 없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아직 막아놓고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요. 거기에 딱 공지가 떠 있더라고요. 갈 수 없다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한번 가서 보시면 네.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알고 가서 보시면 훨씬 더 또 흥미롭게 보실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청취자분께서 정미수님께서 흔적의 역사 일주일 내내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역사 여행 잘 들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 흔적의 역사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흥미로운 얘기 들려주십시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